안녕하세요. 공주교대 영어교육과 이혜경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의 주제는 초등영어 협력 활동에서 학습 수준과 성격 유형을 고려한 모든 구성이 영어 학습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어, 최근 들어 이제 학습의 주체가 교사에서 학생으로 점점 이동하는 학습자 중심 접근법이 대두되고 있고, 따라서 학생들끼리의 상호작용을 더욱 중시하는 협력 활동이 교실 내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구 대부분의 협력 활동에서 비교적 수준이 높은 학습자가 수준이 낮은 학습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스캐폴딩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 또 도움을 주는 학습자는 학습 내용에 대한 선행 지식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 그다음에 목표어를 사용하는 상호작용 경험 또한 풍부해야 한다는 것, 어, 초등영어 교육에서도 이러한 학습자 간의 협동 활동과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등영어 교육 상황에서 수준별로 도움을 구성하고 상호작용의 수준과 양상, 영어 학습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한 결과 학습자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습자들의 수준만 고려해서 모둠을 구성했다는 점에 있어서 그 기존의 연구에 한계가 아, 아,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영어 학습과 영어 협력 활동에 있어서 학습자들의 수준을 고려한 모든 구성도 중요하지만 성격 유형을 고려한 모든 구성 또한 중요함을 에, 강조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 수준뿐만 아니라 여러 성격 유형을 같이 고려한 협력 활동 모든 구성에 중점을 두고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제시합니다. 첫째, 초등영어 협력 활동에서 학습자의 수준과 성격 유형을 고려한 모든 구성은 영어 학습 향상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둘째, 초등영어 협력 활동에서 학습자의 수준과 성격 유형을 고려한 모든 구성은 영어 학습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면 사회적 구성주의에서 지식 형성을 설명할 때 중요하게 등장하는 개념, 즉 근접 발달 영역과 스캐폴딩인데요. 근접 발달 영역이라는 것은 학습자의 잠재적인 발달 수준으로 혼자서는 어렵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학습이 가능한 수준을 말하고, 그다음에 스캐폴딩이란 근접 발달 영역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모든 종류의 도움을 말합니다. 즉, 학습자가 상호작용 중 다른 사람들로부터 개인의 근접 발달 영역을 고려한 적절한 스캐폴딩을 제공받으면 효과적인 학습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협력 활동을 살펴보면 영어 학습을 위한 상호작용은 주로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데 교사와 학습자 사이의 상호작용 중에 교사가 학습자의 근접 발달 영역을 고려한 적절한 스캐폴딩을 제공하면서 학습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고 점점 학습자 중심 언어 학습이 대두되면서 학습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 활동들이 영어 학습에 시도되고 있습니다. 협력 활동이라는 것은 학생들의 협력에 초점을 두면서 개인이 도달하기 어려운 목표를 공동으로 달성하도록 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또 성격 유형을 살펴보면 융의 저서 심리 유형론에서 인간의 심리학적 형태의 두 가지 측면, 즉 내향적 태도와 외향적 태도를 나눠놓고 있는데, 놓고 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성격 심리 분석을 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교실 환경 속에서 관찰이 용이한 외향형과 내향형 구분만을 사용해서 성격 유형을 구분합니다. 외향성을 가진 사람은 외적 세계를 지향하므로 인식과 판단 또한 사람이나 대상 등 외부 환경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내향성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내적 세계에 보다 집중하므로 인식과 판단 역시 개념이나 사상 등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구 대상으로 충남 소재 M초등학교 6학년 28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정규 영어 교과 수업 중에 이승민, 김진영의 연구를 참고하였으며, 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역할놀이 대본 완성하기 활동을 실시하였고, 후에 자발적인 참여에 따라서 완성한 역할놀이 대본 읽기 활동을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연구는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약 7개월간 시행하였고, 정규 영어 교과 수업 차시 중에 쓰기 차시에 해당되는 5, 6차시에 적용하였습니다. 학습자의 수준과 성격 유형을 고려해서 다양한 모둠으로 구성하였고, 영어 학습 향상도와 영어 학습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고, 활동 전 학습자의 영어 학습 성취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전 학년에 해당하는 5학년 수준의 단원별 핵심 표현 중에 협력 활동에 필요한 표현 10가지를 선정해서 평가지를 구성하고, 평가를 통해서 영어 학습 수준이 높은 상수준 학습자와 하수준 학습자를 구분하였습니다. 학습자의 성격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서 MBTI의 성격 유형 검사지를 활용하였습니다. 학습자 성취 수준을 살펴보면 상수준과 하수준으로 나누었고, 학생 수는 이렇게 나뉘었고, 거기에서 정확성 평균 점수가 상수준은 11.2, 하수준은 7.5를 나타냈고, 유창성은 상수준에서 13.2, 하수준에서 9.3을 보였습니다. 학습자 수준과 성격 유형을 보면 학습자의 상수준 학습자, 하수준 학습자로 나누었을 때 외향형이 이렇게 돼 있고, 내향성은 이렇게 구분되었습니다. 연구 도구 및 분석 방법을 보면 유창성을 고려한 20문항과 정확성을 고려한 20문항,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었고, 활동 후 영어학습 평가지는 활동 전 평가지와 비슷한 수준으로 협력 활동에 필요한 핵심 표현 10가지를 선정해서 동일하게 40문항으로 구성하였고, MBTI 성격 유형 검사지를 활용해서 학습자의 수준과 성격 유형을 나누고, 이를 다시 조합해서 4가지, 즉 외향형상, 외향형하, 하나는 내향형상, 외향형하, 외향형상, 내향형하, 내향형상, 내향형하의 4가지로 모든 구성을 하였습니다. 질적 접근으로는 관찰, 학습자 소감문, 인터뷰, 교수 일지 등을 활용했으며, 학습자의 영어 학습 향상도에 대한 질적 분석과 영어 학습에 대한 자신감, 흥미도에 대한 반응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영어 대변 쓰기를 위한 쓰기를 활용한 협력 활동에서 협력 활동을 일으키기 위한 활동 과제로 영어 역할놀이 대본 쓰기 활동을 실시하였는데, 여기에 쓰기 주제가 되었던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9가지 단원을 통해서 역할놀이 대본 쓰기 활동 주제를 살펴보면 say hello, introducing,
있고 I have a cold에는 ask and answer about disease가 있어요. 그 다음에 when is the clock festival에는 plan for school festival이 있고 where is the post office에 대한 역할놀이 활동 주제는 where is the blah blah elementary school. I'm going to see a movie와 같은 단원에서는 what are you going to do in the summer. 또 he has short curly hair에서는 단원에서는 a master of dream의 활동 주제를 했고 그 다음에 how often do you eat breakfast의 단원에서는 my good habits 라는 활동 주제를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I'm taller than you의 단원에서는 클래스룸 미니 올림픽을 실시하였고요. 그 활동 주제로 선택했고, 그 다음에 What do you think?에서는 What is your favorite content?와 같은 이 단원과 연관성이 있는 역할놀이 대본 쓰기 활동 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대본 예시고요. 결과 및 논의를 보면 모든 유형별 영어학습 성취 수준 변화를 살펴봅시다. 표 4에서는 네 가지 모든 유형에 따른 상수준 학습자의 영어학습 성취 수준 변화를 살펴보았고, 표 5에서는 네 가지 모든 유형에 따른 하수준 학습자의 영어학습 성취 수준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보면 상수준 학습자와 하수준 학습자의 향상도 정도는 외향형 상, 외향형 하 종류의 모든 구성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내향형 상, 내향형 하 종류의 모든 구성에서 향상 정도가 가장 낮았습니다. 이는 많은 참여를 요구하는 영어 활동과 학습의 특성상 외향형 성격 유형을 가진 학습자의 경우 더 많은 상호작용이 일어났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향형 상, 외향형 하 수준의 학습자 모두의 경우 상 수준 학습자와 하 수준 학습자 모두 학습 성취 변화 정도가 가장 낮았는데 이는 소극적이고 낮은 참여도를 보이는 학습자의 특성으로 인해서 보다 적은 상호작용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연구의 수업 관찰을 통해서 내향성 학습자끼리의 모둠에서의 상호작용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향형 상, 내향형 하 모둠의 하 수준 학습자의 경우에 사후평가에서 오히려 정확성과 유창성 모두에서 성취도가 오히려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향형 상, 외향형 하, 외향형 상, 내향형 하 모든 유형에는 상 수준 학습자와 하 수준 학습자의 영어 성취 수준이 모두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외향형 학습자의 적극성이 내향형 학습자의 적극성을 이끄는데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모든 유형별 자신감과 흥미 변화를 살펴보면 외향형 상수준 학습자를 살펴보면 먼저 외향형 상수준 학습자들은 외향형 하수준 학습자 또는 내향형 하수준 학습자들과 모둠을 이루어 협력 활동을 하였는데 두 종류의 모둠 구성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전에 비해 지루하던 영어 쓰기 활동이 재미있어졌다는 응답을 볼 수 있었고 외향형 상수준 학습자들은 다른 학습자와 상호작용하는 것에 있어서 큰 부담이 없었으며 자신이 다른 친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뿌듯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로 묻고 답하며 활동하는 것에 큰 재미를 느꼈으며 틀려도 부담감이 없다는 응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향형 상수준 학습자의 경우 내향형 상수준 학습자들은 외향형 하수준 학습자 또는 내향형 하수준 학습자들과 모둠을 이루어 협력 활동을 하였는데 외향형 하수준 학습자와의 모둠에서 더욱
많은 흥미를 느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향형 상 수준과 내향형 하 수준의 모둠의 내향형 상 수준 학습자의 경우 활동을 함에 있어 흥미를 크게 느끼지 못했다는 답변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호작용 또한 거의 일어나지 않았으며 시간이 부족할 경우 상수준 학습자가 혼자서 활동을 다 해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외향형 하수준 학습자의 경우를 살펴보면 외향형 하수준 학습자의 경우에 외향형 상수준 학습자 또는 내향형 상수준 학습자와 모둠을 이루어 활동을 하였는데 두 가지 유형의 모두에서 재밌었다는 응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친구의 도움을 받아 활동을 하니 전에 비해 쓰기가 쉽게 느껴지고 쓰기를 보다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응답을 보였습니다. 또 외향형 하수준 학습자들은 상수준 학습자들에게서 도움을 얻고 이를 발판으로 삼아 평소 어려웠던 쓰기 활동에서 보다 흥미와 자신감을 느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향형인 학습자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앞으로도 다른 친구와 같이 쓰기 활동을 하고 싶다는 응답을 보여주었습니다. 내향형 하수준 학습자의 경우, 내향형 하수준 학습자의 경우에 외향형 상수준 학습자 또는 내향형 상수준 학습자와 모둠을 이루어 활동을 하였는데 외향형 상수준 학습자와 활동을 할 경우에 더 많은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재미를 느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향형 하수준 학습자의 경우에 외향형 상수준 학습자와의 활동에서는 많은 도움을 얻고 앞으로 영어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응답을 볼 수 있었지만 내향형 상수준 학습자와의 활동에서는 서로 말이 없어서 답답하고 혼자 활동을 할 때보다도 힘들었다는 응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결론 및 제언을 보면 연구 결과 외향적인 성향을 가진 학습자끼리의 모둠 구성에서 또는 이질적인 성향을 가진 학습자끼리의 모둠 구성에서는 성취 수준과 자신감, 흥미 영역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었고 수준이 다른 학습자 모둠이라고 하더라도 내향형 학습자끼리의 모둠 구성에서는 성취 수준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거나 자신감, 흥미 영역에서 오히려 다른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시사점은 무엇이냐? 첫째, 협력 활동에서 학습자의 수준뿐만 아니라 성격 유형을 고려하여 모둠을 구성하는 것이 학생의 영어 학습 성취와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 자신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고, 둘째, 많은 상호작용을 요구하는 협력 활동에서는 학습자의 수준과 함께 반드시 성격적 특성도 같이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점입니다. 셋째, 내향형 학습자끼리의 모든 구성은 협력 활동에서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구성에 있어서 이런 점을 고려해야 된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 대상 집단의 크기가 작아서 일반적인 경향성만을 주로 본 연구에서는 파악하였는데 연구 대상 집단의 크기를 늘리고 통계적인 검증을 통해서 학습 수준과 성격 유형을 고려한 협력활동 모든 구성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네. 그, 지금까지 에, 그 학습 수준과 성격 유형 둘 다를 고려한 협력 활동 모든 구성이 어,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발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